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말, 마음을 찌르는 행동, 끝내고 싶지만 쉽게 정리되지 않는 관계들.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상쾌한 승리가 아니라 지독한 피곤함일 때가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손절할 때는 다투지 말고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이 말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언쟁은 나를 약하게 만들고 침묵은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는 말보다 강한 침묵의 힘,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철학적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울림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후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인연을 끊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진짜 후회는 다른 데서 찾아옵니다. 굳이 다투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내 마음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때, 그때가 가장 쓰라린 후회로 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따뜻하게 다가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게 모르게 나를 소모시키고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과 싸우려 애쓰지 마라.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이 말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라는 가벼운 충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툼이 남기는 깊은 상처와 불필요한 소모에서 벗어나 내 삶을 더 단단히 지키라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싸움은 결국 상대가 원하는 무대에 올라서는 것이고 그 무대에서 우리는 이미 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그 무대를 거부하는 것이고 내 무대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직장에서 늘 자신을 무시하는 동료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동료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만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굳이 다투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자. 그 후로 그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감정을 쓰지 않고 필요한 일만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싸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에너지는 더 소중한 곳에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강조한 인간관계의 냉철한 지혜입니다. 관계를 끊을 때는 큰 소리를 내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끝을 내야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상처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태도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의 상처도 작아지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힘도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모든 사람과 끝까지 잘 지내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물러설 줄 아는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큰 싸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니체는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며 얻은 자유였고 그는 그것을 끝내 강조했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사람과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지켜야 하고 어떤 인연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인연은 굳이 싸우지 말고
침묵 속에서 멀리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다투지 않아도 결국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결국 내가 괴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필요한 다툼과 논쟁은 결국 상대가 원하는 무대에 올라서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의 규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대에 서는 순간 우리는 지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그 무대를 거부하는 선택이고 내 무대를 지키는 길입니다. 한 직장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늘 뒷말을 일삼는 상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 맞섰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상사는 더 교묘하게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의 직장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내 삶만 더 피곤해질 뿐이다. 그 뒤로 그녀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일만 간단히 처리하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동료들도 상사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평온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침묵이 그녀를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때 반드시 말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 굳이 언쟁하지 않아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정리됩니다. 말로 싸우면 상처가 깊게 남지만 침묵은 시간을 통해 부드럽게 거리를 덮어줍니다. 니체와 같은 시대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마라. 그는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맞서 싸우면 우리는 상대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수준을 초월하는 선택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술자리를 다녀오면 늘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매번 따지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툼은 반복될수록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언쟁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조금씩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거울이 되어 남편의 모습을 비춘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두 가지 힘을 줍니다. 첫째, 내 마음을 지키는 평온. 불필요한 다툼에 끌려가지 않음으로써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 힘. 내가 굳이 폭로하지 않아도 시간이 진실을 드러내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확인해줍니다. 논쟁 상황에서 침묵을 택한 사람은 감정 소모가 적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반면 언쟁을 이어간 사람은 긴장과 피로가 쌓이며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다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일시적 승리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내 삶을 지켜주고 더 중요한 관계와 더 소중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말로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침묵 속에서 증명한다. 진짜 강자는 굳이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 자체로 강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는 용기, 그리고 침묵 속에서 더 강해지는 힘. 이것이 바로 다투지 않아도 이기는 길입니다. 다음에서는
침묵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절약하고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구체적인 기술이 되는지 삶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무시당했을 때, 마음을 찌르는 행동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집니다. 그건 아니야 하고 따지고 싶지요. 하지만 싸움이 끝난 뒤에 남는 건 대개 후회와 피곤함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내 감정을 절약하는 기술입니다. 말 한마디를 참는 순간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대화 속에서는 은근히 비아냥을 섞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폭발해 큰 소리를 내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불편함은 더 커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려야 했고 마음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녀가 뒤늦게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고 조용히 멀어졌다면 훨씬 마음이 편했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대로 침묵을 택해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남성은 직장에서 늘 자신을 무시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 퇴근 후에는 상사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가족과 취미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침묵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렇듯 침묵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소모를 막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흡으로 멈추기. 화가 올라올 때는 바로 말하지 말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3번 해보세요. 그 몇 초가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짧은 문장으로 대답하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이 2문장만 기억해도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 감정이 고조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설명하지 않을 자유 갖기. 나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억울함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4가지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침묵은 결코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절약하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침묵할 때 상대는 더 이상 나를 끌어내릴 빌미를 얻지 못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시간은 모든 가면을 벗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 상대의 진짜 모습은 결국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로 폭로하지 않아도 세상은 자연스럽게 진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침묵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다툼은 순간의 해방감을 줄지 몰라도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나를 더 소중한 관계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정리해보면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절약하고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배우는 순간 관계는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평온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니체가 말한 침묵의 철학이 어떻게 자유와 강자의 품격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말로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다툼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자라는 뜻입니다. 싸움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무대에서 소모될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무대를 지키며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늘 뒷말을 일삼는 친구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맞서 싸웠지만 싸움은 반복될수록 관계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언쟁하지 않고 만남을 줄이며 침묵 속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주변 사람들도 그 친구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침묵이 관계를 마무리해 준 것입니다. 침묵은 이렇게 상대의 본색을 드러내는 힘을 갖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 상대는 더 이상 나를 탓할 구실이 없고 결국 스스로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모든 가면을 벗기듯 침묵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누구의 태도가 옳았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논쟁 상황에서 침묵을 택한 사람은 감정적 소모가 적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언쟁을 이어간 사람은 긴장이 누적되며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은 내 마음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싸움으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감정을 보호해 줍니다. 둘째, 침묵은 상대의 본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가 굳이 폭로하지 않아도 시간이 진실을 보여줍니다. 셋째, 침묵은 내 삶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싸움에 쓰던 에너지를 내 성장을 위해 쓸 수 있게 합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강하다. 그 홀로 서는 힘은 침묵 속에서 길러집니다.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다툼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길에 집중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강자의 품격이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인정이나 변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온과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니체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사람을 손절할 때는 다투지 말고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짧지만 강력한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단단히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가 남긴 인간관계의 지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람을 정리할 때는 큰 소리로 다투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다툼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지만 침묵은 내 감정을 절약하고 마음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내가 굳이 폭로하지 않아도 시간과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셋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더 소중한 관계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니체가 남긴 말처럼 강한 자는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 역시 화려한 언변이나 격한 다툼보다 조용히 물러서는 용기 속에서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침묵처럼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힘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